제목. 나는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 부제. 주역이 가르쳐준 삶의 균형과 조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하루 만에 인생의 풍경이 바뀝니다. 이제 퇴직하셨으니까 편안하게 쉬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쉬라는데 무엇을 하면서 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강의도 없습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은 일찍 깹니다. 이게 바로 퇴직의 신비입니다. 몸은 퇴직했는데 습관은 아직 출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펼칩니다. 그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주역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주역이 자신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나는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 입니다. 부제는 주역이 가르쳐준 삶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사실 주역 책이면서 주역 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역을 설명하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를 앞둔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1. 퇴직하고 나서야 다시 보인 주역. 저자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논어, 맹자, 중용을 공부했고 명리학을 연구했으며 동양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주역이 낯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주역과 퇴직 후 다시 읽은 주역은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책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재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책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같은 책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성공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질문까지 갑니다.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저자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주역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주역은 점치는 책 아닌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역? 그거 점치는 책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역은 역사적으로 점술과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바라보는 주역의 핵심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랍니다. 부모님은 늙습니다. 직장은 바뀝니다. 사람도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경제 상황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새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 주역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변화는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변화는 적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생생지위역.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이 바로 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변화는 단순히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싹 하나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보고 새싹이 났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새싹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나중에는 경험이 됩니다. 퇴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나중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음 장의 첫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퇴직을 다시 바라봅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혁, 즉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4.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질문.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직장입니까? 직함입니까? 젊음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나입니까? 그런데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꾼 것일 수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함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는 일은 계속됩니다. 연구실은 떠났지만 생각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5. 그런데 갑자기 AI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 철학책이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책에는 갑자기 아주 강력한 등장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AI입니다. 주역과 AI.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5,000년 전의 고전과 오늘날의 인공지능. 그런데 저자는 둘을 아주 재미있게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결국 변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일 났다. 내 일자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사람보다 AI가 더 잘하는 것 아닌가? 저자 역시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AI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AI는 자신을 대신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는 대화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 여기서 책의 메시지가 확 달라집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AI는 글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림도 만들어줍니다. 정보도 찾아줍니다. 아이디어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신뢰를 쌓는 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까지 AI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미래를 만들지만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결국 인간의 품격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책이 단순한 주역 해설서가 아닌 이유입니다. 7. 주역의 네 글자, 아니 네 가지 지혜.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주역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리로 풀어냅니다. 첫 번째, 변혁.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력.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직, 신뢰, 사람에 대한 존중, 배움, 인간다움. 이런 것은 쉽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간.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본질까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복잡해집니다. 비교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집착이 커질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양.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함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움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 하나의 조화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를 잃지 말며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다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자. 8. 그런데 이 책은 철학책에서 갑자기 인생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책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자는 철학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구나. 가족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는 주역 이야기이면서 사람 이야기이고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됩니다. 9. 그리고 저자가 던지는 아주 솔직한 질문.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저자는 말합니다.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연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도 바뀝니다. 직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건넨 경력, 한 제자의 성장을 함께한 시간,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누구를 남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책을 읽고 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10. 그리고 아주 뜻밖의 선언. 이 책에는 조금 놀라운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제12장.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20살 청년이 아닙니다. 한창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이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보다 체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여유,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눈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성공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을 발견한다. 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관입니까? 11. 이 책을 관통하는 한 문장.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변화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저자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변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행복은 변화를 멈추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 나는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 에 담긴 뜻입니다. 12.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한 책일까요? 저는 이 책을 특히 네 종류의 사람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퇴직을 앞둔 분들입니다. 퇴직하면 나는 무엇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이 질문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라고 말입니다. 둘째, 이미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퇴직했다고 인생까지 퇴직한 것은 아닙니다. 직함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배움은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AI가 두려운 분들입니다. AI를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배움의 도구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저자에게 AI는 새로운 직업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넷째,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퇴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직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책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13.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책을 덮고 나면 주역의 어려운 괴 이름보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사람을 귀하게 대했는가? 진실했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는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와 음양과 주역을 이야기하던 책이 마지막에는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아주 작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철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4.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AI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변화가 두려운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퇴직해서 허전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새로운 기술 앞에서 겁먹은 사람에게 배우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새로운 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책의 에필로그에서도 저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이다. 15. 마무리.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장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에는 목차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장이 끝났다고 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은 실패처럼 보이고 어떤 장은 성공처럼 보입니다. 어떤 장은 눈물로 쓰이고 어떤 장은 웃음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퇴직도 하나의 장이 끝난 것일 뿐입니다. AI 시대도 새로운 장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새로운 장입니다. 새로운 공부도 새로운 장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장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새로운 장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도 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퇴직도 실패도 변화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 변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와 싸우지도 마십시오. 변화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책 한 권을 읽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워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거대한 결심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역은 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진실을 잃지 마십시오. 배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도 어쩌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인생은 변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장입니까? 그리고 다음 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까? 그 답은 아마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 주역이 가르쳐준 삶의 균형과 조화. 이 책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에게는 방향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작은 희망을 건네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기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